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는 하나쌤 김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2학기 들어서 처음 치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이거 내신 시험도 아닌 우리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모두 같이 치는 모의고사였습니다. 자, 특히 이 중에서 물리학 1을 선택해서 시험을 쳤던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기에 난이도들이 어땠나요? 물론 사실 시험 난이도는요. 그쵸?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물론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또 선생님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역학 부분 내용이 사실은 거의 다였잖아요.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범위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한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특별히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 없이 한 번씩은 다 접해봤던 유형들의 문제여서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꼈기에 혹시나 만약에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느꼈던 친구들, 기본적으로 내신 준비만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수능형 문제, 어떤 한 문제에서 되게 다양한 내용을 물어보는 스타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아직 하지 못했거나, 그쵸? 혹은 이런 어려워 보이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길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혹시 어렵게 느꼈을지 몰라도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셔서요, 내년에 이맘때쯤에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쉬웠었네 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손도 못 댈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조금만 더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만 파악했으면 시간에 대해서 쫓기는 부분은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극복한다면 사실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좀 평이한 유형의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꼭 좀 살펴봐야 될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 꼽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 특히 1단원 역학 내용이 주가 되어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지금까지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반드시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있죠. 먼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문제들이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 역학적 에너지로 풀어야겠다, 혹은 아예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나왔을 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존되겠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단정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우리가 봤던 시험에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상황들이 몇몇 상황이 들어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전체적인 어떤 문항의 구성에서 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들어간 편이긴 했어요. 역학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범위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6번, 7번, 9번, 10번 한번 꼽아보았는데요. 요 문제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럼 이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할지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 바로 우리가 역학단원 1단원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써야지 바로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연습 필요하고요.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특별히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존재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특히 풀면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부분을 문제 풀면서 VT 그래프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법들도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항상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 14번, 18번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지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뉴턴 운동 법칙, 물론 1, 2, 3 3가지 법칙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2번째 법칙이죠. 바로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반드시 문제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수능 항상 나오는 부분의 문제죠. 3번 문제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신 수준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다뤄보았고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3번 문제였다면,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아무래도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여러분들이 채 고민을 하지 못하고 모르겠다 하고 찍어서 넘긴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그쵸 시간 분배까지 막 여러분들 뭐 수능 준비 벌써 들어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시간 분배까지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서 많이 시간이 모자랐어요 하고 이제 느낀 친구들도 많았겠지만, 특히 그런 친구들은 20번 문제만이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요 문제 한 2분 안에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았을 때 역학 부분의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부가 잘 안 되어 있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지만, 이 부분은요 정말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 보고 그림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공식 대입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문제를 풀면 풀수록 보입니다. 즉 문제를 풀면 풀수록 푸는 시간 자체도 단축되고요. 그 느끼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항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도 훅훅훅훅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수능 선택 과목으로 물리학 1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역학 부분만큼은요 진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풀어서 완전 여러분의 그런 문제들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진짜 극복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못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만큼 충분히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많이 풀어서 극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우리가 아직 채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이지만요. 그래도 2단원 앞부분까지는 문제 풀어보았죠. 개념 또 개념. 개념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단원 역학단원만큼 2, 3단원에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죠. 거의 계산 문제는 없지만 그만큼 기본적인 개념을 충실히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매력적인 오답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풀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앞으로 수능에서 물리학 1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그쵸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봤었던 이 문항들 앞에서 선생님이 꼽아봤던 문제들만큼은 다시 한번 꼭 살펴보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문제로 만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곧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